집중이 점점 더 깊어져서 1시간, 2시간 이상 집중을 유지할 수 있으면 금방 리미따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몇 분 혹은 30분, 40분 집중해서는 리미따가 나타나는 것이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전체 호흡에 몸에만 집중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아마 전체 미세호흡에 몸을 알아차릴 수 있을 때 집중이 더 개발되면 리미따가 나타날 것입니다. 리미따는 일반적으로 코에서 호흡과 함께 나타납니다. 이것을 일러 리미따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수행자에게는 지혜의 빛이 먼저 나타납니다. 지혜의 빛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지혜의 빛과 리미따의 근원은 같습니다. 근원의 뜻은 여러분의 집중된 마음은 심장 토대의 의지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집중된 마음은 마음에서 생산하는 작은 입자들인 깔라빠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비단 집중된 마음뿐만 아니라 심장 토대의 의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은 마음에서 생산하는 깔라빠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마음 순간마다 마음에서 생산하는 깔라빠는 몸 전체의 모든 곳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은 원할 때마다 손을 매우 쉽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손을 펼 수도 있고 굽힐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생산하는 깔라빠는 여러분의 몸 전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이 깔라빠들을 분석한다면 각각의 깔라빠에는 8가지 물질들이 있습니다. 흙, 물, 불, 바람,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이 8가지 요소 중에 칼라가 있습니다. 산매가 매우 깊을 때 그 칼라는 매우 밝습니다. 집중된 마음은 항상 지혜의 기능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야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 지혜의 기능이 매우 강할 때 마음에서 생산한 깔라빠들의 칼라는 매우 밝아집니다. 이 각각의 깔라빠들 중에는 불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불의 요소도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깔라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깔라빠를 분석하면 8가지 종류의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8가지 종류 중에 역시 칼라가 있습니다. 그 칼라도 역시 밝게 됩니다. 불의 요소는 때때로 온도라고 부릅니다. 그 온도에서 발생한 깔라빠와 마음에서 발생한 깔라빠가 서로 가까이에서 여러분의 몸 안은 물론 몸 밖에서도 함께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발생한 깔라빠는 몸 안에 전체적으로 퍼져나가서 끝나지만 온도에서 발생한 깔라빠는 몸 밖에까지 퍼져나갑니다. 어떤 수행자는 지혜의 빛을 여기저기 등등에서 보지만 집중된 마음이 깊고 안정될 때의 지혜의 빛은 몸 주위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에서 발생한 깔라빠와 온도에서 발생한 깔라빠의 칼라에 불과합니다. 온도에서 발생한 깔라빠는 몸 안뿐만 아니라 몸 밖에도 있습니다. 마음에서 발생한 깔라빠는 몸 밖에는 없고 오직 몸 안에만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어떤 수행자가 그들의 몸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들의 전체 몸이 밝게 됩니다. 이 밝은 빛, 즉 색깔을 우리는 지혜의 빛이라고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심장 토대의 의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은 또한 호흡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들숨과 날숨, 즉 호흡은 마음이 생산한 호흡입니다. 이것은 사실 마음에서 발생한 깔라빠의 무더기입니다. 집중된 마음은 강력합니다. 집중이 매우 깊을 때 그 집중된 마음도 역시 지혜의 기능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집중 산매로 인해서 지혜의 기능도 매우 강력해집니다. 지혜의 기능이 강할 때 그 지혜의 기능도 호흡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 호흡도 칼라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호흡 안에 4대 요소를 체계적으로 식별한다면 호흡은 아주 작은 깔라빠의 무더기일 뿐 그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각각의 깔라빠를 분석한다면 그곳에는
9가지 종류의 물질이 있습니다. 흙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색깔, 냄새, 맛, 영양소, 그리고 호흡의 소리들입니다. 이 9가지 물질 중에도 칼라가 있습니다. 집중과 지혜의 기능이 매우 강해질 때 이 칼라도 매우 밝게 됩니다. 이것도 오직 마음에서만 발생한 색깔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즉 집중된 마음에 의지하고 지혜의 기능과 결합된 마음은 니미따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니미따는 여러분의 호흡의 색깔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산매가 더욱더 깊어지며 호흡을 하지만 그 호흡은 작은 입자의 무더기에 불과합니다. 이것에 대해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깔라바를 분석하면 각각의 깔라바에는 9가지 종류의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9가지 물질 중에 불의 요소가 있습니다. 불의 요소를 떼조라고 합니다. 온도 역시 새로운 깔라바들을 발생시킵니다. 산매와 지혜의 기능에 따라서 온도에서 발생한 깔라바의 칼라 역시 밝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코 바깥에서 니미따를 본다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온도에서 발생한 깔라바의 색깔입니다. 온도에서 발생한 깔라바의 색깔은 여러분의 몸 바깥뿐만 아니라 산매와 지혜의 기능의 힘에 따라서 몸에서 멀리까지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하얗게 되거나 혹은 매우 길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산매의 힘과 지혜의 기능의 의지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니미따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니미따를 증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다는 것은 만약 여러분이 선정산매를 얻고 싶다면 여러분은 니미따를 더욱더 크게 혹은 길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길든 짧든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크든 또는 작든 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